자, 질문 있으신 부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하고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7세 여하 문제집 풀다 보면 한두 문제 풀고 유형을 짐작해서 문제를 읽고 풀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를 실수할 때가 많네요. 또박또박 읽고 풀게 해야 되고, 너무 빠르게 푸는 거에 대한 이 생각이 없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문제집을 풀면 또 그렇기가 쉽지 않은데, 네.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아이가 스스로 고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리고 문제도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조건이 나오면 끊고, 뭐 3번이다 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해놔. 그 다음에 여기 더하면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밑줄 치고, 이런 식으로 끊고 동그라미에서 조건을 표시하고 밑줄 쳐놓고, 이런 방법으로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해 놓으면 문장제 문제와 같은 경우는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 예비 초3입니다. 기형 3-1 나눗셈은 잘 풀었는데 원리셈 3학년 4권의 나눗셈 중 2자리 나누기 1자리 가로셈을 아예 못 풀어요. 감도 못 잡더라고요. 세로셈으로 바꿔 푼다길래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풀어보라 했더니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래요. 이건 곱셈 연습이 덜 되어 있을까요? 나눗셈 개념을 몰라서일까요? 나눗셈 개념이 정확치 않아서죠. 이게 43 나누기 5, 이게 저는 아이들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저는 강연에 가거나 할 때 말씀드리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15 더하기 15 더하기 15를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학년 되기 전에 아이였어요. 요렇게. 이거는 요거 2개 더하면은 30이고 2개 더하면 45니까 45, 이렇게 더해서 풀으라는 의도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곱하기를 배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곱셈의 개념을 알죠. 1학년 말이 아니라 2학년 말이구나. 2학년 말에 3학년 되기 전에, 예비 3학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15 곱하기 3이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선생님 못 풀겠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아직 1자리 곱하기 1자리밖에 못했어요. 연산책 2자리 곱하기 1자리를 못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곱셈의 개념이 똑같은 거 반복해서 푼다는 걸 알고 이걸 이렇게 전환해 놓고 나니까 2자리 곱하기 1자리 나 못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더하기로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보면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오류가 이런 식의 오류입니다. 이런 식의 오류라는 건 이 문제를 보고 나는 43 나누기 5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여기에 5 곱하기 몇 가지 되는지, 5, 5일은 5, 5, 20, 5, 8에 40 하고 3이 남는구나. 이거를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원리가 어떻고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서 방법을 따라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겪게 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이거는 나눗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나눗셈의 개념은 여기에서 써볼 수 있는,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나눗셈의 개념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접시 위에 이걸 12 나누기 3이라고 하면
3개의 접시 위에 똑같이 4개씩 담는다. 이게 12 나누기 3은 4다. 다음으로, 여기 잘 안 써지네요. 4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나눗셈 뭘 배우냐면, 똑같은 12 나누기 3인데 여기에 3개씩 한 접시에 사과를 담으면 접시가 몇 개 필요할까요? 이런 나눗셈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배웁니다. 교과서에서는 12 빼기 3 빼기 3 빼기 3 빼기 3 이렇게 하면 3을 4번 빼서 12 나누기 3은 4가 됩니다. 이런 개념의 나눗셈도 배워요. 그런데 요 두 번째 나눗셈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배우고부터. 이거 나중에 5, 6학년에도 되게 중요해요.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요 개념을 아이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12에서 빼기 3을 반복해서 빼기 몇을 반복해서 몇 번 뺄 수 있냐 이렇게 배우지만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하면 43에는 5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들어있느냐 최대한 43에 5가 몇 개 들어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눗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에 5를 몇 번 뺄 수 있어요? 이 나눗셈이에요. 그게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43에는 5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런 나눗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셈 그대로 해도 43 나누기 5 이 가로셈을 그대로 해도 5가 몇 개까지 들어있지? 5일은 5, 5, 20 해서 5, 8에 40 8개까지 들어있구나. 이게 나눗셈인 거죠. 그런데 8개까지 들어가 있고 남아있는 게 3개야. 이 남아있는 건 5보다 작아야 돼. 왜냐하면 5가 몇 개까지 들어있는지 했기 때문에 이게 크면 5를 한 번 더 빼야 되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문제집을 풀든 교과서 그 개념서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 개념서도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아요. 계산하는 방식, 특히 연산 단원. 3학년 1학기 덧셈 단원도 보면 덧셈 단원도 보면 세 자리 덧셈 이게 단원인데 세 자리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뺄셈인데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소주제로 1.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2.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다 세로셈이에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로셈 3. 받아올림 2번 있는 세로셈 4. 받아올림 없는 뺄셈 5. 받아올림 한 번 있는 뺄셈 6. 받아올림 2번 있는 뺄셈 모두 세로셈. 그러니까 그 단원의 모든 내용은 세로셈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법에 대해서도 뒤에 물어보는데 중심이 되는 단원 내용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이와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아이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초일 문제집만 자꾸 풀다 보니 개념이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예비 초일 문제집만 자꾸 풀다 보니 개념이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그 개념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이 보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 초일 문제집으로 보면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그렇죠. 따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아니요. 그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 수학동화 이런 것들도 개념과 상황 이런 것들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돼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수준에서 개념적으로 막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입니다. 예비 초 2학년 원리셈 더하기 교과셈을 풀리는 패턴으로 해야 할까요? 목적과 방향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원리셈, 교과셈이 이제 연산교재에서 원리셈만 하셔도 돼요. 원리셈만 하셔도 되고, 교과셈만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되고, 이건 선택지지, 둘 다 하셔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원리셈과 교과셈은 목적이 다르고, 원리셈은 그야말로, 꾸준히 연산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연산책, 이렇게 보셔야 되고, 교과셈은 교과 단원에 맞춰서 한 학기씩 한 권으로 연습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칙 연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3학년 이상부터는 사칙 연산이 아닌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 문제집을 푸는데 그 직전에 준비하기에 더 어울리는 책은 교과셈, 원리셈은 사칙 연산 연습. 근데 전통적인 연산 연습으로 보면 딱 원리셈인 거예요. 교과셈은 거기에 조금 확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셈하고 부족한 아이들은 교과셈으로 그 학기로 다지기를 하는 거고, 긴 호흡으로 조금씩 푸는 게 잘 되는 아이들은 원리셈을 선택하는 거고, 연산 싫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교과 단원 들어가기 전에 연산을 한번 연습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교과셈을 풀리는 거고, 이런 목적을 좀 구분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셈하고도 교과셈 해야 되는 경우는 교과셈의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경우, 또는 교과셈을 다지기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